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경자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지금부터 저희 민주평통 LA협의회 신년 할애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신년 신찬 출발을 위하여 에드워드 회장께서 신년사 하시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존경하는 우리 자문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한인단체, 동포단체,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신년 할애식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위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위해서 우리 전직 회장님들 또 우리 상임 고문님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자문위원님들이 우리 한인교포의 동포사의 많은 단체장들을 또 경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또 저희 평통이 더 빛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평통 이론이라는 특별한 자부심 때문에 그동안 여러 단체와 교류가 적었고 또 저희들 활동도 저희들만의 매우 제한된 활동이었습니다. 제가 19기를 맡게 되면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개월 동안 나름대로 진정성 있는 협의 운영과 또 신뢰받는 활동을 또 선언했고 또 점진적으로 계획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 11월 초에 바쁘게 저희들 그 새로운 조직과 또 건전한 재정 시스템을 또 나름대로 채택해서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2월에는 열린 평통을 또 선언하며 우리 원탁 테이블에 우리 동포사의 지도자분들과 함께 저희들이 또 평통의 밤 가라를 통해서 또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희들 짧은 시간이지만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또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또 열린 마음으로 또 신뢰받는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오늘 신년사를 대신해서 또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언했던 만큼 이제 올해는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첫째,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여러 우리 동포단체와 연대해서 함께 활동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 또 차세대 권익을 또 신장하며 또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체계화시키고 공공외교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 통일 프로세스에 관한 공감대 형성과 공공외교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한인 동포사의 의견들을 또 수렴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등 나름대로 저희들 평통 본연의 자세를 다 지켜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또 북한과 인도적 차원의 협력을 하며 또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계신 우리 자문위원들과 또 지도자 여러분들 또 함께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해 함께 정진하며 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또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19기를 시작하며 제가 주창한 표가 있습니다. Go together, 함께 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많은 분들 저에게 인사할 때 이제 지난해까지는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2020년대 우리 함께 나가자, Go together. 저에게 많은 분들이 격려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힘찬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 황인상 LA 부총영사님께서 약 10분 정도 여러분을 위하여 특별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여러분 환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LA 평통 협의회 신년 할애식에서 우리 평통뿐만이 아니고 많은 우리 한인 단체 지도자분들 그리고 어르신들을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지난 1년간은 정말 인고의 세월이었다라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그 2017년도에 그때 미국에서 그 선제 타격론이 대두가 되고 한반도가 전쟁에 휩싸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에서 2018년도에 2월달 평창 올림픽을 기회의 창으로 활용을 해서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북 관계의 진전이 또 북미 회담을 이끌었고 또 여러 가지 2018년도에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2월 달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국 아무런 그 성과 없이 끝나면서 교착 상태가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6월 달에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조를 하고 또 10월 달에 스톡홀름에서 실무회담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성과가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서 또 북미관계를 추동하고 또 북미관계의 진전이 남북관계를 추동하는 선순환 관계를 시도했던 우리 정부의 노력이 지금 사실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지난 연말에 그 북한이 그 노동당 그 전원회의에서 어떤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되게 통상적으로 발표하던 신년사 대신 전원회의 결과를 신년사 대신 보도를 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그 기존의 그 제재 압박, 수년간의 제재 압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자력 경쟁을 통한 자립경제 강화를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남북관계 관련해서 일체 그 남한에 대한 언급을 배제를 하고 다만 그 대미 비난의 맥락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작년에 했었죠. 그리고 전략자산의 그 한국 반입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전략자산이라 하면 작년도에 저희가 그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글로벌 호크라는 무인 정찰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년에 당분간 남북관계의 교착은 어쩔 수 없을 상황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핵 문제를 보면 그건 여러 가지 강경한 수사를 많이 동원을 하고 새로운 길로 가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그렇지만 비핵화 협상 자체를 깨겠다는 얘기는 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상의 여지는 열어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 가속화하겠다. 지금 상태로서는 이와 같은 식의 대화는 거부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유지하는 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어렵다라는 그런 강한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간 트럼프 대통령께서 최대 그 자산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는 핵실험이라든가 ICBM 발사 그 중지 모라토리엄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 파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그 대통령 신년사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제 나왔습니다만 그간의 그 비핵화 협상, 그 북미 협상이 교착이 되면서 애초에 남북 협상을 통해서 북미 협상을 추동을 해왔지만 그리고 북미 협상이 개시가 되면서 상당히 남북 관계는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이런 북미 회담이 교착하게 되면서 남북 협력까지 지금 그 중단될 상황이 된 상황에서 그 대통령께서는 독자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의지를 피력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은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금강산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그 사업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대규모 현금 이전이라든가 또는 합작 투자는 그 유엔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그 남북 교류 협력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4월 달에 저희가 총선이 있고 또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고 또 안보 측면에서는 3월경에 한미 군사훈련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사분기 내에 여러 가지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군사훈련 계획에도 여러 가지 긴장이 또 고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란 사태가 확전이 되면서 그 북미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북미 간의 협상도 어느 정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그 한미동맹이야말로 우리 외교의 근간이고 또 한미동맹을 통해서 이 주변과의 관계, 국가의 관계를 풀어나가면서 또 동시에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야 될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전에 제가 독일 통일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독일 대통령, 그 가우크 대통령이 일전에 방한을 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통일로 가는 길은 인내와 확신과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 금년이 그 독일 통일 30주년입니다. 그간에 엄청나게 많은 그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왜 퍼주기를 하느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비난 속에서도 서독 정부는 꾸준히 교류 협력을 지속을 해왔고 그 다음에 상호 어떤 신뢰 관계를 조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그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 관계가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와 영국을 설득할 수 있었고 특히 소련을 설득을 해서 결과적으로 통일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 미주에 계신 우리 한인 동포들도 우리 한미동맹의 가교 역할을 하시도록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평통에서 우리 여러 가지 우리의 한반도 상황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우리 주류사회에 전달을 하시고 또 우리 한인사회의 그 평화 통일에 대한 어떤 인식을 확대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LA에 오기 전에 EU 대표부에 근무를 하면서 대북 제재에 관련 업무를 해왔습니다. 사실 제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기 위한 것이 지금 제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북한도 남대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남한 정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주동하는 과정에서 북미 대화가 교착화되는 바람에 작년 같은 경우 상당히 큰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이런 시기 중요한 시기에 우리 미주 한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도 부탁을 해주셨는데요. 그 재선거 등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좀 전에 노래인데 그 4월 1일 날부터 7일까지 재선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이 2월 15일까지 있습니다. 2월 15일까지 온라인 또 직접 그 영사관에 오셔서 등록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그 투표일로 우리 재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현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2020년 민주평통 LA 협의회 신년 할애식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